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배웠던 몰에 이어서 성분 원소의 확인, 일명 실험식 구하기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성분 원소의 확인이라 쓰고요. 쌤 같은 경우에는 부제로 뭐 구하기, 실험식 구하기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분 원소의 확인이라는 거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계가 워낙 좋죠. 이런 거야. 자, 옛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징그럽긴 하지. 자, 내 손모가지가 있어. 이 손을 가지고 이 손이 도대체 어떤 성분 원소로 되어 있는지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요즘에야 이거 손으로 잘라. 그런 다음에 믹서기에 막 갈아. 그런 다음에 기계에다 넣어. 그러면 어떤 성분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기계에서 쫙 그래프 도표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준다고. 요즘에는. 근데 너희들이 이제 실험실 또는 옛날에는 이걸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 했었어야 했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중2 때 배우는 내용이죠. 무슨 반응? 불꽃 반응. 불꽃 반응이라는 거 나오죠. 자, 중2 때는 뭐 니크롬선에 붙여가지고 거풀꽃에 해가지고 어쩌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요. 자, 고등부 과정에서는 사실 결과만 아시면 됩니다. 자,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소, 금속 일부 원소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량으로도 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불꽃 반응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요. 어쨌든 결과만 알아둡시다. 빨리 노나, 그 다음에 포가, 주가, 그 다음에 청록색, 구리, 황록색, 바륨, 그 다음에 노란과 청무, 황박, 그 다음에 빨간색, 스트론튬, 그 다음에 청색의 세슘. 자, 여기까지 써놓고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2 때 애지간하게 외워져 있을 거고요. 자, 빨리 놀아볼까 줄까, 청구, 황박, 빤스, 청색인데요. 청색 빤스 입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중요한 거는 맨날 나오는 새끼는 요 앞에 요렇게까지만 거의 자주 등장을 하고 나머지 새끼들은 잘 안 나와.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 계시는 게 유리는 하겠죠. 그래서 금속 원소가 들어있으면 불꽃 반응 색깔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불꽃 반응은 무슨 색 나오겠습니까? 노란색 나와요. 혹은 NaNO3 질산나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꽃 반응하면 무슨 색 나올까? 노란색 나옵니다. 나트륨이 들어있는 성분 원소라면 모두 다 무슨 색이 나오는 거야? 노란색이 나오는 거야. 자, 반대로요. CuCl2라는 애가 있다 쳐봅시다. 염화구리 수용액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불꽃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염소가 공통적으로 있지만 구리는 무슨 색이야? 청록색이죠. 따라서 이건 청록색의 불꽃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있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금속 성분 원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리튬이 무슨 색이라고 했니? 빨간색. 그 다음에 스트론튬도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자, 책에 보면 스트론튬을 진한 빨간색이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험했는데 이게 진한 빨간색인지 그냥 빨간색인지 알게 뭐야. 그걸 어떻게 구분해 니들이? 해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죠. 자, 띠를 이용하는 거야. 띠의 위치에 따라서 그 아이의 정확한 아이를 찾아낸다 라는 건데 이 내용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거니까 긴 내용 생략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속 원소는 이런 식으로 불꽃 반응을 통해서 그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이 단어의 핵심은 불꽃 반응이 아니야. 뭐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누구만 알아내려고 해도 불꽃 반응을 해도 일부 금속만 알아낼 수 있지. 근데 나는 누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것까지도 알아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합니다. 리비라는 애가 실험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을 하는데, 자, 그 전에 밑밥으로 쌤이 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냐면 리비라는 애가 연소 반응을 이용을 해서 원소 분석을 했습니다. 성분 원소에 확인을 했는데 이 연소라는 게 뭔지 조금만 알고 들어가자. 자, 연소라는 걸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니? 태우는 거야. 그냥 태우면 연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연소야, 이게 연소. 타요. 자, 근데 연소를 조금만 더 정확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자, 어떤 연소라는 애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탈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들 알고 있는 누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있어야지만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연소가 가능하겠지.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내가 지금 가스를 누르고 있잖아. 여기 가스 막 나오고 있잖아. 근데 불이 붙니 안 붙니? 안 붙지. 이게 있어야 불이 붙는 거잖아. 따라서 뭐가 필요한 거야?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주어진다면 얘가 타게 됩니다. 그럼 타면은 뭐가 등장을 합니까? 열과 빛은 당연한 거야. 열이 나고 뭐가 나는 거야? 빛이 당연히 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연소 생성물이라는 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연소 생성물을 갖다가 쌤은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라고? 탈물질의 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탈물질의 산화물. 뭔 개소리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탈물질이 탄소, 수치야, 수. 탄소를 태웠다 쳐봅시다. 그럼 탄소를 태웠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야. 탈물질의 산화물. 다음에 수소를 태워봅시다. 수소를 태우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수소의 산화물. 누가 있습니까? H2O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황을 태워봅시다. 그러면 황의 산화물이 누가 있습니까? 이산화황, SO2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포돈소 물질을 태우면 산화물이 몇 개씩 나오게 돼 있어? 한 개씩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포돈소 물질이 아닌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보통 이제 마트에 가서 불 뗄 때 타는 거 부탄가스라고 하죠. 이 안에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부탄가스가 들어있습니다. 부탄가스의 화학식이 뭐냐면 C4의 H10입니다. C4의 H10. 이 아이를 태워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자, 성분 원소, 탈물질이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그럼 탈물질 속에 들어있는 탄소가 누구랑 결합합니까?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탈물질 속에 성분 원소가 누가 들어있어요? 수소가 들어있지? 그럼 수소가 태워서 수소의 산화물이 누가 나오는 거야? 물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탈물질의 산화물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을 한번 태워볼까? C6에 H12에 O6. 자, 포도당이라는 애를 한번 태워봐야. 그러면 포도당을 태운다고 하니까 니들이 감이 잘 안 오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C2H5에 OH. 이 새끼 누굽니까? 에탄올. 너희들이 맨날 마시는 거 있죠? 에탄올. 술의 성분 원소가 에탄올이죠. 자, 이 에탄올이라는 애를 한번 태워볼게요. 에탄올 속에 누가 있습니까? 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나올 거고요. 에탄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수소가 있죠. 수소가 있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에탄올 속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는데 산소에 산화물은 없지. 왜? 산화물이 산소랑 결합한 건데 이미 산소는 있잖아. 따라서 성분 원소의 산화물이 나오는데 산소가 성분 원소에 있는 경우에는 산화물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돌턴이라는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원자는 사라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지. 돌턴이 얘기했잖아. 원자는 사라지면 되니 안 되니? 무조건 안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럼 여기 탄소가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 수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죠. 그러면 수소가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5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탄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2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 수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물이 몇 개가 나와주면 되는 거야? 3개의 물이 나와주면 되는 거야. 그럼 산소는요, 쌤? 산소는 거꾸로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연소 반응에서 개수를 맞출 때, 연소 반응의 개수를 맞출 때는요, 자, 쌤 스타일입니다. CH5 순서로 맞춰라. 뭔 말이야? 자, 첫 번째 탄소의 개수를 이산화탄소랑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를 누구랑 맞춰줍니까? 물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개수를, 자, 여기 산소 몇 개? 8개. 여기 산소 몇 개? 5개. 그래서 총 몇 개의 산소가 있습니까?
13개의 산소가 있지. 그러면 이 앞에 얼마 붙여주면 돼? 2분의 13 해주면 산소 혼자 몇 개 되는 거야? 13개가 되는 거죠. 분수가 들어가도 되나요? 돼요. 하지만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에다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물도 봅시다. 여기 탄소 2개 맞췄고 수소 6개 맞췄고 그럼 산소 여기 4개 여기 몇 개 있습니까? 3개 총 7개의 산소가 있죠? 근데 여기 산소 하나 있지? 그러면 여기 몇 개만 있어주면 되는 거야? 3개만 더 있어주면 좌변에도 산소가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 거죠. 왜 CHO 순서를 갖다가 연소라고 해도 되나요? 이렇게 황 들어간 새끼, 질소 들어간 새끼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우리가 가연성 물질, 탈물질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CH 화합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CHO 화합물의 경우가 거의 우리가 뭐 하는 물질이라고 합니까? 탈물질에 속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야. 특히 화원에서는 CHO 이외에 다른 아이들이 들어간 걸 잘 문제에 출제하질 않아. 그러면 이걸 알아낼 수가 있죠. 뭐를 알아낼 수가 있냐면 자, 이걸 가지고 봅시다. 자, 얘를 태웠더니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나왔고 물이 이만큼 나왔잖아. 이산화탄소 4개, 물이 몇 개 나왔습니까? 5개가 나왔지. 그럼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산소는 공기 중에서 왔기 때문에 그 양을 추정하기가 힘들어. 마찬가지 물 속에 있는 산소도 공기 중에 왔기 때문에 그 양을 추정하기가 힘들어. 다만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누구? 탄소라는 애는 누가 준 거야? 얘가 준 거야. 수소는 누가 준 거야? 얘가 준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알고 누구의 양을 알자? 물의 양을 알자.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누구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탄소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누구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수소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물질 속에 탄소가 몇 g이 있으며 수소가 몇 g이 있는지를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알아낼 수가 있다. 그걸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질량 백분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제목만 거창하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산화탄소라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이 이산화탄소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 따위는 이 단원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왜? 산소는 공기 중에서도 올 수 있고 이 속에서도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확정 짓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산소의 질량 따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질량이 중요한 거야? 탄소의 질량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12에다가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32죠? 아하! 그러면 이 새끼의 탄소의 질량 백분율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전체가 44g이 1몰이야. 그럼 44g 중에 누가? 12만큼이 누구의 질량이 되는 거야? 탄소의 질량 백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얼마로 나눠요? 4로 나눠요. 그러면 11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요 숫자 외워두도록 하십시오.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탄소의 질량 백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CO2 22g이 있습니다. CO2 몇 g이 있습니까? 22g이 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누구의 질량? 탄소의 질량을 구하세요.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나왔다 치면은 22g 중에서 얼마만큼? 11분의 3만큼은 22g 중에서 얼마만큼? 11분의 3만큼 누구의 질량이다? 탄소의 질량이다. 고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6g이 누구 질량 되는 거야? 탄소의 질량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누구? 물 나오죠. 자, 이 물이라는 아이도 중요하죠. 왜? 물 속에 들어있는 누가 중요한 거야? 수소가 중요한 거야. 수소. 자, 물 속에 들어있는 수소의 질량 백분율을 구해야 됩니다. 물의 분자량 구해봅시다. 1자리가 2개, 16자리가 하나. 그래서 물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18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속에 들어있는 누구의 질량 백분율? 수소의 질량 백분율은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얼마분의? 18g 중에 몇 g이? 2g이 누구의 질량이 되는 거야? 수소의 질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숫자도 역시 기억을 해주십시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시 또 들고 있죠. 자, 물이 있습니다. 몇 g이냐면 36g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누구의 질량을 구하시오? 수소 질량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치죠. 그러면 36에다 얼마 곱해주면 돼? 9분의 1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수소 질량이 몇 g이요? 4g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 백분율 구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갑시다. 자, 뭐를 이용하는 거야? 이 연소 반응을 이용해서 성분 원소의 확인을 하고자 한다라는 실험을 한 애가 누구냐면 리디히라는 아이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 쌤이 그림을 잘못 그려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도표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탈물질을 넣습니다. 탈물질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태워요. 탈물질을 태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구 화합물이라고 했어요? CHO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CHO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근 누구 나오겠습니까? 물 나오겠죠. 그리고 당근 여기서 누구 나오겠습니까? 이산화탄소도 나오겠죠.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얼마만큼 나왔느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나왔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지. 얘를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대. 얘를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대. 그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얘를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이 화면이랑 잘 보이려나? 물 나옵니다. 물. 그죠? 자, 연소 반응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속에 들어있는 가스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야? 수소가 들어있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 그러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얼만큼 들어있느냐 하려면 여기서 흡수를 시켜야 되겠지. 자, 물을 흡수시키는 통이 필요하고요. 누구를 흡수시키는 통이 필요한 거야?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킬 수 있는 통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물이 몇 g인지 이산화탄소가 몇 g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 게 누구냐면 염화칼슘이라는 애를 등장하는데, 자, 이 염화칼슘이라는 아이 너희들이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집에 물 먹는 하나라는 애 키우죠, 그치? 그 속에 성분 원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염화칼슘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누구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리카겔이라는 아이 있죠. 실리카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김, 바삭바삭하라고 이 안에 먹지 마시오 하고 들어있는 거, 투명한 색 알갱이 들어있는 거 뜯어보신 적 있으시죠? 얘도 뭐 먹는 새끼야? 물 먹는 새끼야. 오케이. 그래서 염화칼슘 또는 실리카겔을 이용해서 누구를 흡수시키는 거야? 물을 흡수시키는데 주로 얘를 사용을 합니다. 염화칼슘관을 이용해서 뭐를 흡수시키는 거야? 물을 흡수시키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여기에 염화칼슘관을 통과를 합니다. 그럼 얘가 타면서 나온 누가? 물이 이 속에 뭐가 되겠습니까? 흡수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누구를 흡수시켜야 됩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시켜야 되는데요. 자, 이산화탄소라는 아이는 무슨 산화물입니까? CO2인데요. 금속과 산소가 결합했어요? 비금속과 산소가 결합했어요? 비금속과 산소의 결합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산성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화물 얘기 안 했나? 누가? 나 이런 거 자꾸 빼먹어. 미친 거죠? 자, 산화물. 아까 물질을 태우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산화물이 나온다고 그랬지? 자, 산화물의 종류는 첫 번째, 금속 산화물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비금속 산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금속 산화물이라는 건 당근, 자, Na2O, CaO처럼 금속과 산소가 결합한 거. 비금속 산화물이라는 건 당근, CO2라든가 NO2라든가 SO2, SO3 같이 비금속과 산소가 결합한 애들을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공기 중이라든가 어딜 가든 뭐가 항상 넘쳐요. 물이 항상 넘쳐나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물하고 결합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상상하시면 쉬워요. Na2가 물하고 결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NaOH. CaO가 물하고 결합하면 누가 되냐면 CaOH2가 됩니다. 자, CO2가 물하고 만나요. 그럼 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H2CO3 탄산. 얘하고 얘가 만나면 누가 만들어질까? HNO3 질산. 얘하고 얘가 만나면 H2SO4라는 애가 만들어지죠. 이 새끼가 누구니? 황산입니다. 어머나, 공통점이 나오죠. 자, 금속산화물은 물과 반응해서 무슨 성이 됩니까? 염기성이 되고요. 비금속 산화물은 누구를 만나서? 물을 만나서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산성이 되는 거죠. 고로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는 애는 당근, 비금속산화물이니까 무슨 성물질이다? 산성물질이다. 이걸 이용합니다. 왜 긴 얘기를 했냐면요. 자, 이걸 이용해요. 자, 얘 이름이 뭡니까? 수산화 나트륨. 얘 이름이 뭡니까? 수산화 칼슘, 수산화 이온, OH-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염기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얘를 흡수시킬 때 수산화 삐리리를 가지고 흡수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자, 수산화 삐리리라는 거 예를 들어서 NaOH도 되는 거고 KOH도 되는 거야. 수산화 칼륨을 이용해도 되고 수산화 칼슘을 이용해도 되고 수산화 나트륨을 이용해도 됩니다. 수산화 삐리리를 가지고 누구를 흡수하게끔 해준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끔 해준다. 무슨 원리입니까? 중화 반응의 원리를 이용해서 누구를 흡수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고로 이 염화칼슘관에서 물을 흡수하고 두 번째 수산화 삐리리관에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어쨌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수산화 삐리리관에서 누구를 흡수하는 거야? 물을 흡수하는 거야. 됐죠? 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관이 최초에 있었을 건데 얘가 연소하면서 물이 나오면서 염화칼슘관의 질량의 변화가 생기겠죠. 델타 M 질량의 변화가 생길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관의 질량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델타 M. 이 델타 M이 질량의 변화가 의미하는 게 누구의? 물의 양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쪽에 델타 M이 의미하는 게 누구의 질량 변화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의 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은 얘를 태웠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하고요. 얘를 태웠을 때 나오는 누구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다?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실험 설계할 때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공기가 아무 공기나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내가 물의 양과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공기 속에 물이 들어있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으면 실험에 오차가 발생하겠지. 왜? 얘가 타면서 나온 물인지 아니면 공기 중에서 그냥 들어간 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 마찬가지야. 얘가 타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인지 아니면 여기서 애초에 들어간 이산화탄소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공급해주는 공기가 순수하게 산소가 공급되는 게 제일 좋은데 순수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공기를 넣어준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건조 공기. 누구만 제거한 거야? 물만 제거해서 넣어줘요. 그래도 되나요? 공기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을 텐데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몇 프로 들어있습니까? 0.03% 들어있습니다. 고로 이산화탄소의 양은 실험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버린 거고요. 두 번째, 이 앞에다가 누구를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야? 염화 칼슘을 한 번 더 대주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들어가는 공기에서 누가 제거되고 물이 제거되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물을 최대한 제거한 공기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무 공기나 들어가면 안 된다.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야지만 이 실험의 역할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둘의 순서를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 바꾸면 절대 안 된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산화 삐리리들이요 수용액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게 앞으로 오면 얘가 보글보글보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면서 여기서 물이 같이 증발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염화칼슘관이 뒤쪽에 있으면 여기서 증발한 물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면 물의 양이 원래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오차가 생기겠지? 자, 이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일단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이 둘을 바꾸면 절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 문제가 나왔으면 푸는 방법이 정석으로 한번 하고요. 약간의 야매로 한번 해볼게요.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약간의 야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쌤이 숫자를 못 외워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맨날 나오는 예시입니다.
자, 태웁니다. 누군가를 태우는데요. 이 속에 태우는 애가 CH5로 돼 있는 애를 태운답니다. CH5로 돼 있는 애를 태우는데요. 얘가 몇 mg이라면 90mg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흡수되겠죠. 첫 번째, 염화칼슘간에서 물이 흡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수산화비리간에서 누가 흡수가 될 겁니까?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될 텐데, 염화칼슘간의 질량이 54mg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간의 질량이 132mg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어쩌고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CH5가 주 성분으로 돼 있는 애니까 요 새끼는요 CX의 HY의 OZ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아닌 CX의 HY의 OZ라는 물질을 태운 거야. 그랬더니 물이 이만큼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나온 건데, 자, 산소는 공기 중에서 반응식 한번 써볼까? CX의 HY의 OZ가 산소랑 반응해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물이 나오고 누가 나온 거야? 이산화탄소가 나온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에 들어있는 수소는 물 속에 있는 수소는 이렇게 간 거야 바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탄소는 여기서 간 거야. 근데 물 속에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산소나 여기서 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온 건지 알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탄소 이 동네 문제에서 누구의 질량은 중요하지 않아? 산소의 질량을 구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질량만 알아두시면 됩니까? 물의 질량 중에서 누구의 질량? 수소의 질량. 그러면 물이 54가 나와 있는데 수소가 아까 얘기했었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질량 백분율 9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9, 6, 54. 그래서 수소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CH5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중에서 수소의 질량이 몇 g이 있는 거야? 6g이 들어있는 거야. 밀리그램 아닌가요? 어차피 비례예요. 그래서 굳이 밀리그램 데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132mg이 나왔는데, 자, 44분의 얼마입니까? 탄소가 12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4로 나눠가지고 얼마로 외우자고 그랬어요? 11분의 3으로 외우자고 그랬지. 오케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이건 6이었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에 2지. 그러니까 36g 나오는 거 확인되십니까? 그럼 탄소가 몇 g이 들어있는 거야? 36g이 들어있는 거야. 누구 속에? 이 새끼 속에. 고로 어머나 탄소와 수소의 질량은 물의 질량으로부터 구했어요. 아니 탄소의 질량은 이산화탄소의 질량으로부터 구했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질량은 물의 질량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근데 산소의 질량은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있는 거야. 얘를 몇 mg을 태웠대요? 90mg을 태웠대잖아. 오케이? 90mg을 태웠으니까 요렇게 더해준 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92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 두 개 더한 게 얼마입니까? 42죠? 그러니까 90 되려면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48이 산소의 질량이 돼주시면 되는 거야. 48g이 누구의 질량이다? 48g이다. 그래서 CH 다 합쳐서 몇 g이 되는 거야? 90g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태웠을 때 탄소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만큼 나왔다면 얘 속에 탄소는 몇 그램? 36. 얘 속에 수소는 몇 그램? 6g. 얘 속에 산소는 얼마? 48g이 있는 거지. 근데 조심할 게 얘를 180을 태웠으면 다 2배가 나오겠지. 그죠? 태운 그램 수가 2배가 되면 나오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질량도 2배가 될 거야. 3배가 되면 CH5의 질량도 각각 몇 배가 되겠니? 3배가 되겠지. 고로 우리는 이 36에 6에 48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비가 중요한 거야. 비율이. 오케이? 이 속에 들어있는 질량의 정확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다? 비율이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YZ를 알고 싶어. XYZ를 알고 싶어.
그래서 뭐를 구하려고 하냐면 실험식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x, y, z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게 몇 몰인지, 이게 몇 몰인지, 이게 몇 몰인지를 알면 여기에 탄소가 몇 몰, 여기에 수소가 몇 몰, 여기에 산소가 몇 몰인지 알 수 있겠지. 그럼 몰수를 구하는 공식, 뭐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자량분의 질량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을 everybody 뭐로 나눠주면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뭐가 구해지는 거야? 몰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좀 이따 정리할 겁니다. 자, 원자량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뭐의 비를 구할 수가 있다? 몰수의 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12로 나눠주고 이걸 1로 나눠주고 이걸 얼마로 나눠줍니까? 16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CH5의 무슨 비? 몰수 비는 3대 6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고로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1이 됩니다. 1대 2대 1이 됩니다. CH2O가 이 아이의 무슨 식이다? 실험식이다. 363이니까 C3에 H6에 O3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2배 태우면 질량이 2배가 되고 3배 태우면 질량이 3배가 되고 그럼 2배 태우면 몰수도 2배가 될 거고 3배 태우면 몰수도 3배가 될 거 아니야. 실제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못 구하는 거야? 실험식밖에 못 구하는 거야. 비율밖에 못 구하는 거지. 그럼 실험식을 가지고 무슨 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분자식으로 바꿔주려면 무조건 누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분자량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자량을 알아야 분자식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쭉 다 지우고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탈물질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태워서요. 이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태워서 가는 건데, 자, 얘를 태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CH와 CHO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CH 화합물이거나 CHO 화합물이거나 CX의 HY거나 CX의 HY의 OZ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조심해야 될 건 CHO 화합물이죠. 왜? 산소의 질량을 역산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CH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양만으로도 이 새끼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이산화탄소 나오는데, 자, 물의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까? 9분의 1을 곱해주면 누구 질량이 되는 거야? 수소 질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11분의 3을 곱해주면 누구의 질량이 되는 겁니까? 탄소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온 물의 양을 가지고 탄소의 질량 구하고 누구의 질량 구할 수 있어요? 수소의 질량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산소의 질량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 새끼의 질량을 알아야지만 누구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산소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성분 원소의 질량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죠? 성분 원소의 질량을 구했으면 이걸 가지고 뭐로 나눠줍니까?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곧 무슨 수가 되는 거야? 몰수가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뭐를 구해라? 실험식을 구해라. 원자량분의 성분 원소의 질량 B가 무슨 B가 된다? 몰수비가 된다.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X 대 Y 대 Z를 구하는 방법이야. X 대 Y 대 Z. 뭐분의 뭐를 구해라? 원자량분의 질량의 B를 가지고 실험식을 구해라. 그리고 실험식 구하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원자량분의 질량의 B를 구해주면 뭐를 구할 수가 있다?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원자량분의 질량의 B를 구하시면 우리는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다. 중요합니다. 원자량분의 질량 B 해주면 뭐 구할 수 있다? 실험식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번엔 약간의 야매를 한번 가볼게요. 아까 나왔던 문제 똑같이 가볼게요.
자, CXHY에 OZ가 있는데 얘 몇 미리그램? 90g을 태웠대죠? 자, 태웠답니다. 그 결과 누구 나옵니까? 물이 나오고 그 결과 누가 나왔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왔었는데 아까 몇 g이라고 했더라? 까먹었어요. 바본가 봐요. 금방 잊어먹어요. 자, 물이 54g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몇 g이 나왔습니까? 132g이 나왔죠. 됐습니까? 아까 문제가 이거야.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얘 90g을 태웠더니 물이 54g 나왔고 이산화탄소가 몇 g 나온 거야? 132g이 나온 거야.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개수를 그대로 맞춰볼게요. 어떻게 맞추면 되니? 길게 맞출 필요 없어. 자, CX니까 이 앞에 개수가 얼마가 되겠어? X가 되겠죠. H의 Y니까 이 앞에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Y가 되겠죠. 이해되니? 수소가 Y개, 탄소가 X개. 됐습니까? 오케이? 아하, 그럼 X하고 Y를 구하는 방법. 자, 물은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18.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44죠. 오케이? 그러면 분자량 분의 질량 하면 물의 몰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물은 몇 몰이 있는 거야? 지금 18분의 54몰이 있는 거니까 8324 3몰이 있는 거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지금 132g이니까 4, 32 해서 이산화탄소도 몇 몰이 있는 겁니까? 3몰이 있는 거죠. 어머나. 그러면 물이 3몰이 있으니까 수소는 몇 몰이 있습니까? 6몰이 있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3몰이 있으니까 탄소는 몇 몰이 있습니까? 3몰이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로 다시 갑시다. 아하, CH5로 돼 있는데 자, 수소가 몇 몰이 있습니까? 6몰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가 몇 몰이 있습니까? 3몰이 있죠. 그 다음에 산소가 몇 몰 있는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머나,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산소가 들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구하면 된다고요? 역산으로 구하시면 된다고요. 탄소가 3몰이니까 12에 3이니까 몇 g 있는 거야? 36g. 1에 6이니까 몇 g 있는 거야? 6g 있는 거지. 그러면 얼마니? 42니까 얘는 몇 g 있는 거야? 48g이 있는 거죠. 그럼 산소는 몇 몰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6이죠? 그러니까 얘는 몇 몰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야? 3몰이 있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CH2O 실험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실험식량은 얼마니? 하면 12에 2에 얼마입니까? 16이니까 14에 32 이 아이의 실험식 양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분자량이요 180이라고 알려줬어요. 분자량이 18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실험식 양보다 분자량이 몇 배가 큽니까? 6배가 크죠? 그러면 실험식이 분자식이 실험식에 몇 배 해주면 돼요? 6배 해주면 되겠지. 고로 분자량을 알아야 우리는 무슨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분자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동네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간단하게 이 정도 내용만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질량 백분위를 알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량분의 질량의 비가 무슨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화학식을 완성시켜서 우리가 개수비를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도 있다? 실험식을 구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